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메디포스트 말씀드립니다. 결국 이제 발목 관절 치료제로 적응증을 확장하려던 거는 일단 제동이 걸렸어요. 네, 제동이 걸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발목 관절 치료제로 출시하려던 기획은 제동이 걸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다른 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딴 것에 대한 재료도 이미 주가가 낙폭을 보인 상황에서는 좋은 모멘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반려가 됐던 이 발목 관절 치료제 관절 치료제 임상거든 다른 수단을 통해서 이 건에 대한 수수반이 나올 수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잘 알아보고, 그리고 주가 예상을 행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메디포스트는 메디포스트대로 이제 매매를 하시고, 시장과 상관없는 비시장 관련주 중에서 대박 낼 종목을 한번 여러분들 꼭 공략을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영상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메디포스트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좀 어렵지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주시는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성원 계속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을 계속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일단 제동이 걸려서 좀 안타깝습니다. 다 아시는 부분의 재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근데 여러분 이 반려 결정이 나오기 전에 주가 움직임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품목허가 건과 관련된 반려건의 공시가 나온 것이 12월 24일 장 마감하고 나왔던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날 마무리하고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낙폭을 이제 보였는데, 사실 그 이전에도 주가는 이미 많은 낙폭을 보였죠. 이게 좀 정보가 뭐 셌었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많이 오른 데 따른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여하튼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이미 고점을 찍고, 물론 이제 허가는 반려가 됐지만 이미 낙폭이 꽤 많이 진행이 된 상태죠. 그래서 한 3, 40% 정도 그 정도의 낙폭을 이미 보인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른 국면으로 반절의 모습으로 전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거래가 대량으로 되면서 손이 바뀌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다는 거죠. 대량 거래가 됐잖아요. 대량 거래가 됐다는 것은 팔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팔고 또 사고 싶은 사람도 원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매매가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악성 매물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첫 번째로 일단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여러분들이 뭐 그 공시를 봐서 잘 아시겠고 기사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향후 계획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요 부분이죠. 지금 현재 임상 시험권자는 현대바이오랜드죠. 얘네들하고 추가 임상 3상 진행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이 건과 관련해서 이 계획을 얼마 있다가 이제 발표를 할 개연성이 좀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것이 어떤 반전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기다릴 수도 있다. 두 번째로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메디포스트가 앞으로 반전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을 찾아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 일본 임상건과 같은 건의 재료가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더 벨즈에 의해서 12월 26일 9시 반에 나왔던 기사인데 아마 이제 보셨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여기 보시면 메디포스트 카티스템은 일본 임상 3상 환자 투약을 마쳤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임상 3상 IND 신청 절차도 진행 중이고요. 그러니까 국내 건과 관련해서
발목 적응증에는 좀 실패를 했지만 이제 대책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일본 임상권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고, 미국 임상 3상 IND 신행 절차를 진행 중인 거, 네. 요건에 대한 모멘텀을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네, 그죠? 발목 적응증 건은 실패를 했지만 그걸 보충할 만한 재료들이 또 나올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한 세 가지 정도의 모멘텀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말이죠. 이 외인들이 12월 26일에는 19만 주를 베팅하면서 20만 주 정도가 들어왔다는 사실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빨간 선의 외인 방향이 오른쪽 위로 우상향으로 좀 바뀌었죠. 그걸 좀 잘 보셔야 되고, 창구 동향으로 봐도 일단 뭐 신한 같은 경우는 좀 팔았지만은 JP 모간에서 좀 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또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량 거래됐고 손이 바뀌는 모습이 좀 보였다. 네. 자, 그렇다면은 대개 9,000원, 만원 구간에서 저점을 좀 형성을 하면서 반전이 좀 나오고, 이 반전의 어떤 그 강도나 또는 재료 나오는 걸 보고 그것이 좀 약하다면은 우리가 물론 반등 타점을 찾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좋겠고, 그죠? 그리고 이 강도나 재료가 더 강하다면은 물량을 더 끌고 나가자고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고,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 수습을 좀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메디퍼스트가 발목건에 대한 적응증 추가 임상이 이번에 임상 허가가 그 허가건이 반려됐다 하더라도 앞으로 돌파구는 여러 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후 상황에서의 그 정보, 그리고 매매 사인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상황이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메디포스트라고 이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정보와 사인을 바로 드려서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해드릴 거예요. 좀 고민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고요. 소통도 좀 하고 추천주도 좀 받고 정보와 사인도 좀 받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상황을 좀 수습을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꼭 문자로 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요거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장과 상관없이 진짜 독특한 매력을 지닌 비시장 관련주를 해야 합니다. 네, 요 대박주를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실적이나 재무도 확실하면서 독특한 장점이 있어서 국내 상황에 상관이 없이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 네, 이 종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건과 관련된 독특한 종목을 하나 갖고 왔어요. 이 대박주를 지금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주가 자체는요, 부담이 안 가요. 1,000원에서 한 5,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좀 가벼운 맛이 있겠죠.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그냥 1,000원에서 5,000원짜리 종목은 야, 그거 뭐 재무도 형편없고 실적도 형편없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섹터가 우량 중형주에 속해 있고요. 시총이 벌써 3천억 내지 6천억 간다. 그러면 이걸 저가 주면서 부실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자본 총계, 그러니까 이 회사의 재산도 보시면요, 5천억에서 한 9천억 정도 가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실 잡주하고는 차원이 좀 틀리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목표는 더블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네, 최소한의 가격이라고 보고요. 투자 기간은 1 내지 2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주가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네, 주봉 차트. 자, 이게 뭐 한 1년여 이상을 등락을 거듭하면서 눌릴 대로 눌리다가 이제 딱 최근에 좀 올라오다가 눌렀다가 다시 이렇게 커브를 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커브를 그린다는 건의 생각은요, 그냥 제가 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확실한 근거를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등락 이후에 폭발 초기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저퍼예요. 네, 저 PBR입니다. 근데 이번에 실적도 엄청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네, 요런 강점이 있다 이겁니다. 네. 그리고 시장 관련주가 아니에요. 네, 비시장 관련주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네. 쌍끌이 기관 매수, 외인 매수가 들어오는 초기 국면이에요. 그래서 이걸 확인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최소 더블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월봉 차트는 되게 이런 모습입니다. 월봉 같은 경우도 눌려서 결국 여기서 시세를 내면은 최소한 여기까지 가고 이걸 돌파할 가능성도 높죠. 그 독특한 강점 때문에. 네. 자, 그럴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건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대 강점은 비시장 관련주고 시총이 작고 하니까 가벼워요. 가볍습니다, 여러분. 상장 주식 수가 뭐 엄청 많은 종목이 아니에요. 그 재무나 실적이 탄탄합니다, 여러분.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 요게 이제 제가 조금 흐릿하게 했습니다만은 3분기까지가 작년 대비해 가지고 30% 증가했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4분기 실적이 폭증이 여러분 예상이 되는 거예요. 왜 4분기 실적이 폭증할까? 왜 4분기 실적이 폭증할까요, 여러분? 일단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한 50% 정도 최소 생각입니다. 이 정도는 급증이 될 거고 4분기에 자산을 평가해 보면은요. 결산이익이 대폭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이제 연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나오겠죠. 네. 그거예요. 핵심은 여러분. 네, 요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매년 한 500억 내지 1000억 영업이익이 안정되게 나오면서 이번에 실적이 폭증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기본적인 거는요. 그 핵심되는 재료는 바로 요겁니다. 글로벌 자산 관련 특별한 호재가 최대 핵심이에요. 특히 미국 시장 관련해서 초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네, 요걸 여러분들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네. 자, 이게 금감원 공시 가보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미국 관련 자산이에요. 근데 이거는 되게 12월에 이제 평가이익을 내잖아요. 그래서 12월,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플러스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커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커져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미국 관련해가지고 자산의 평가가 엄청 클 텐데, 뭐 한 30만 주 정도, 뭐 이런 정도 아마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네, 이게 핵심입니다. 네, 이게 엄청날 것이다. 이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네,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뭐 퍼 PBR 보면은 저 PBR이에요. 당연히 이제 주가 분출할 수 있는 그런 가치적인 평가도 돼 있고 연기금 외인 같은 경우도 쌍끌이 매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여기 보시다시피 확실하게 기관 외인 쌍끌이 하고 있죠. 네, 쌍끌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네, 빨간 게 외인, 초록색 기관입니다. 네. 이미 크게 올라서 매집을 했다면은 그거는 사실 타이밍이 안 좋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 유동성 같은 경우는 엄청 커요. 유동성도 되게 한 3천억에서 한 7천억 요 사이를 현금 유동성도 갖고 있습니다. 자, 요런 건 여러분 꼭 해보셔야 돼요. 자, 이 대박주는 여러분들이 대박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번호는 앞에서 말씀드린 번호랑 똑같습니다. 전화번호는 뭐라고 말씀을 주시면 되냐면 문자를 주시면 되면 대박주 이렇게 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중간 AS부터 매도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꼭 모실 겁니다. 아시겠죠? 대박주라고 꼭 문자 주셔서 큰 수익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